예루살렘, 세계 금속학계, 충격, 구약 성경. 그들은 철을 다루는 민족이었다. 동방의 강한 자들. 이 구절. 2500년간 비유로 해석됐습니다. 실제 민족이 아니라 상징이다. 하지만 한 이스라엘 학자가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어디예요? 한반도입니다. 가야입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야가 성경의 철 민족이라고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5개월 현장 조사, 재련로 분석, 철 생산량 계산. 이 땅은 동시대 중동을 능가하는 철 생산 기지였습니다. 성경이 말한 철을 다루는 민족의 모든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는 텔아비브 학회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동방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철로 문명을 조직한 땅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한 동방의 강한 자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비드 레비입니다. 텔아비브 대학교 고대 금속학과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성경 속 금속 기록입니다. 특히 철과 관련된 구절들 32년간 연구해왔어요. 2024년 여름 텔아비브 제 연구실 벽면에는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고대 중동, 히타이트 제국, 아시리아, 바빌론 모두 철을 생산한 문명들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성경, 신명기 8장 펼쳐져 있었습니다. 9절. 그 땅의 돌은 철이며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 구절 32년간 연구했어요. 하지만 더 흥미로운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2절. 누가 능히 쇠곧 북방의 쇠와 노을 꺾으리요. 북방의 쇠. 중얼거렸습니다. 강한 철. 이사야 41장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켰느냐. 그를 만나는 민족마다 그에게 넘기시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시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동방에서 일으킨 사람. 칼에 티끌 같게. 강한 무기. 철. 노트에 적었습니다. 성경 속 철 관련 구절. 1점 신명기 89. 철이 나는 땅. 2점 예레미야 1512. 북방의 강한 철. 3점 이사야 412. 동방의 강한 자. 칼과 활. 4점 에스겔 2712. 타르시스가 은철 주성납으로 장사함. 공통점 철 힘, 강함, 군사력. 해석 비유적 표현. 철을 다루는 민족 강한 민족. 실제 철 기술이 아니라 상징. 이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32년간.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어와. 제 조교 요나단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연구원. 교수님, 세미나 준비되셨어요? 응. 오늘 주제가 뭐였지? 성경 속 철 기술과 고대 중동 문명이요. 아, 맞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오후 2시. 학과 세미나. 교수 20명 앞에서 발표했어요. 성경의 철 32년 연구의 결론.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성경은 철을 강함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철을 다루는 민족, 북방의 쇠, 동방의 강한 자. 모두 비유적 표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실제 철 생산은 기원전 1200년경 히타이트 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아시리아, 바빌론으로 확산됐죠. 사진. 히타이트 재련로. 아시리아 철검. 고대 중동이 철 기술의 중심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기술 수용자였을 뿐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교수들. 성경이 말한 철의 민족도 중동의 어느 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히타이트나 아시리아 같은. 박수. 질의응답. 교수님, 동방은요? 젊은 교수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성경에 동방의 강한 자라고 나오잖아요. 중동 동쪽이면 페르시아 너머 아닐까요? 그건 비유입니다. 동방은 그저 먼 곳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철과 칼을 언급하는데요. 문학적 표현입니다. 실제 특정 민족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확실합니까? 물론입니다. 고대 중동 외에 제대로 된 철기 문명은 없었습니다. 특히 동방은 늘 기술의 변두리였죠. 침묵. 뭔가 불편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요나단이 따라왔습니다. 교수님. 응? 정말 동방에는 철기 문명이 없었을까요? 없었어. 중국도 늦게 시작했고 그 외 지역은 더 늦었어. 한국은요? 한국? 중국 기술의 변두리였을 뿐이야. 확실해요? 응. 한반도는 철 생산 중심지가 아니었어. 그냥 기술을 받아들인 곳이지. 요나단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의문스러워 보였어요.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았어요.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사야 41장.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켰느냐? 동방. 페르시아? 아니면 더 동쪽?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비유일 뿐이야. 실제 지역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하지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동방의 강한 자. 칼에 티끌 같게. 왕들을 다스리게. 강한 무기. 철. 정말 비유일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편의 논문이 제32년 확신을 흔들 줄은 2주 후 국제고대 금속학 학회 아테네 유럽 최대 규모 학회 38개국 500명 참석. 저는 패널 토론자로 초청받았습니다. 고대철 기술의 확산과 문명. 오후 3시 대형 강당. 좌석이 가득 찼어요. 무대에 올랐습니다. 4명의 패널. 저를 포함해서 모더레이터가 질문했습니다. 레비 교수님, 고대 동아시아의 철 기술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은 기원전 5세기경 철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중동보다 늦었지만 자체 기술을 발전시켰죠. 한반도는요? 한반도는 중국 기술의 변두리였을 뿐입니다.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중국에서 기술을 받아들여 사용했지만 독자적 발전은 없었습니다. 웅성거림. 근거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철 생산의 핵심은 재련 기술입니다. 한반도에서 독자적 재련 기술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한 젊은 연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시아인. 한국인처럼 보였어요. 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가야 철기 문화를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가야요? 네. 가야는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6세기까지 한반도 남부에 존재한 철 생산 중심지였습니다. 흥미롭긴 합니다만 그건 지역 생산일 뿐입니다. 문명 수준의 철 생산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생산량이 동시대 중동을 능가했습니다.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능가했다고요? 근거가 있습니까? 네. 최근 발굴 조사에서 김해 지역에만 200개 이상의 재료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200개라. 그것도 일부 지역만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체로는 수백 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장일 겁니다. 한반도는 철 문명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연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중동 외 지역에서 대규모 철 생산이 가능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젊은이, 당신은 고대 금속학을 모릅니다.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철 생산은 기술, 자원, 조직이 필요합니다. 한반도에 그런 체계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 연구자가 앉았습니다. 표정이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토론이 계속됐습니다. 다른 주제로. 학회 후. 리셉션. 한 영국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레비 교수님, 아까 질문 잘 막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가해가 중동을 능가했다니. 말도 안 되죠. 동의합니다. 동아시아 연구자들은 가끔 자기 문화를 과대평가합니다. 그렇죠. 철 문명의 중심은 항상 중동이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200개 재렬로? 과장이겠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반도가 철 중심지일 리 없어. 귀국 후. 연구실. 요나단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아테네 학회 어떠셨어요? 별일 없었어. 뭔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한 연구자가 이상한 주장을 했어. 가해가 철 생산 중심지였다고. 가야요? 응. 200개 재련로가 있었다나, 뭐라나. 많은데요? 과장이겠지. 한반도는 변두리였어. 하지만 계속 생각났습니다. 200개. 정말 과장일까? 일주일 후. 도서관. 우연히 한국 고고학 저널을 봤습니다. 가야의 철 생산과 유통. 영어 논문. 집어들었어요. 반박 자료를 만들어야지. 왜 과장인지 증명해야 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사진. 김해 대성동 고분군. 철 갑옷. 철 투구. 철 화살촉. 수백 개. 많긴 하네. 다음 페이지. 표. 김해 지역 재련로 발굴 현황. 1990에 2000 45개소. 2000에 2010 89개소. 2010에 2020 127개소. 총 261개소. 손이 멈췄습니다. 261개? 정말? 계속 읽었습니다. 재련로 밀집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동시대 로마 제국의 철 생산지보다 높다. 로마보다? 다음 페이지. 철 생산량 추정. 김해 지역 연간 철 생산량 약 500에 800톤 추정. 동시대 히타이트 제국 약 300에 500톤. 동시대 로마 제국 약 400에 600톤. 가해가 더 많아? 책을 덮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과장이야. 측정 방법이 틀렸거나. 하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났어요. 261개, 제렬로. 500에 800톤. 로마보다 많다. 한반도가? 변두리가? 성경을 꺼냈습니다. 이사야 41장.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켰느냐? 동방. 페르시아 넘어. 더 동쪽. 한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성경이 한반도를 말할 리 없어. 너무 멀어. 하지만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가야철기 자료 좀 더 찾아줘. 네? 교수님이요? 응. 반박 논문을 쓰려고. 왜 그 수치들이 과장인지 증명할 거야.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요나단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12개 논문. 모두 가야철기 관련. 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가야 제철 기술의 독자성. 내용. 가야는 중국과 다른 재련 방식. 낮은 온도, 긴 시간. 하지만 더 순수한 철. 독자 기술. 두 번째, 가야 철의 유통망. 가야 철은 한반도 전역 일본, 중국 동북부로 수출됐다. 화폐처럼 사용됐다는 기록도 있다. 화폐처럼, 철이, 화폐. 세 번째, 가야와 중동철기 비교. 가야 철기 대량 생산, 표준화, 광역 유통. 히타이트 철기 왕실 독점, 소량 생산, 제한적 유통. 가야가 더 체계적?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문명 수준이잖아. 변두리가 아니라. 요나단에게 전화했습니다. 요나단, 한국 갈 준비해. 네? 한국이요? 응. 직접 봐야겠어. 언제요? 다음 주. 최대한 빨리. 교수님, 반박 논문 쓰시는 거 아니었어요? 침묵. 글쎄, 확인하고 싶어. 정말로 그런 생산량이 가능했는지. 아니면 내가 뭔가 놓친 건지. 3주 후, 인천국제공항. 12시간 비행 끝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했어요. 하지만 긴장됐습니다. 정말 그런 규모일까? 아니면 과장일까? 입국장을 나왔어요. 한 남자가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Prof. 데이비드 레베. 저예요. 다가갔습니다. 아, 교수님, 김철수입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50대 초반.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유적지 가시겠어요? 아니요. 오늘 당장 보고 싶습니다. 오늘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빨리 확인하고 싶어요. 차로 1시간.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 박물관. 도착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여기가 가야 왕족 무덤입니다. 철기 유물이 대량으로 출토됐죠. 박물관 안. 전시실. 들어갔습니다. 철 갑옷. 전시대 가득. 10여 벌. 이게 다 철로? 네. 모두 이에 3세기 것입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갑옷. 작은 철판들을 이어붙인 수백 개. 손으로 만질 수 없었지만 눈으로 봤습니다. 철판 하나하나가 정교해요. 네. 표준화됐습니다. 크기가 거의 같아요. 표준화? 네. 대량 생산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전시대. 철 투구. 여러 개. 투구도 표준화됐나요? 네. 동일한 형태가 여러 무덤에서 나왔어요. 이건 중얼거렸습니다. 산업적 생산이잖아. 다음 전시대. 철 화살촉. 수백 개. 작은 유리 상자에 가득. 이게 한 무덤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요. 여러 무덤에서 나온 걸 모은 겁니다. 하지만 한 무덤에서만 100개 이상 나온 경우도 있어요. 100개? 네. 그만큼 철이 풍부했다는 뜻이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야. 실제야. 다음 전시실. 철 생산 도구들. 재렬로 모형. 송풍관. 철 찌꺼기. 이게 실제 재렬로 흔적인가요? 네. 김해 지역에서 발굴된 것들입니다. 설명판. 김해 지역 제철 유적 분포. 지도. 빨간 점들. 수십 개. 이게 다 재렬로? 네. 조사된 것만 이 정도예요. 아직 발굴 안 된 곳이 더 많습니다. 몇 개나 될까요? 최소 300에 400개는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300에 400개? 숨이 막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 시원했어요. 김철수가 따라왔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네. 아니, 충격적이에요. 뭐가요? 규모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요. 가야는 철의 왕국이었습니다. 정말 그랬네요. 그날 밤, 호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났어요. 수백 개의 화살촉, 10여 벌 갑옷, 300에 400개 재련로. 이 정도 규모면 히타이트급이야. 아니, 어쩌면 더 클 수도.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기 시작했어요. 가야철 생산 규모 추정. 재련로 최소 300개 김에만 연간 생산량 500에 800톤 논문 추정. 유통범위 한반도, 일본, 중국 동북부. 표준화 무기, 갑옷, 도구 모두. 비교 히타이트, 일스가야. 히타이트 왕실 독점, 소량 생산. 가야 광역 생산, 대량 유통. 가야가 더 체계적. 펜을 멈췄습니다. 이건 변두리가 아니야. 철 문명의 중심이야. 성경을 꺼냈습니다. 이사야 41장.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켰느냐. 그를 만나는 민족마다 그에게 넘기시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시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읽었습니다. 천천히.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켰느냐. 동방. 페르시아 넘어. 한반도. 그의 칼에 티끌 같게. 칼. 철 무기. 가야.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활. 화살촉. 수백 개의 화살촉.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성경이 가야를 말한 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너무 멀어. 성경 시대와도 안 맞고. 하지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새벽 5시. 일어났습니다. 김철수에게 전화했어요. 교수님, 재련로 유적지 갈 수 있나요? 지금요? 네. 오늘 당장.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오전 9시. 김해 봉황동. 제철 유적지. 도착했습니다. 발굴 현장. 넓은 터. 여러 개 구덩이. 여기가 재련로 터입니다. 김철수가 설명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이 구역만 15개입니다. 15개? 네. 그리고 옆 구역에 20개 더 있어요. 한 재련로 터. 내려갔습니다. 원형 구조. 지름 2m. 깊이 1m. 바닥에 철 찌꺼기. 검은색. 만졌습니다. 이게 슬래그입니다. 재련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죠. 양이 많네요. 네. 오랜 기간 사용했다는 증거입니다. 측정 도구를 꺼냈습니다. 줄자. 각도계. 노트. 시작했습니다. 재련로 크기 측정. 지름 평균 2m. 깊이 평균 1m. 표준화된 크기네요. 네. 모든 재련로가 비슷합니다. 배치 간격 측정. 재련로 사이 평균 10에 15m. 왜 이 간격이죠? 작업 공간 확보와 화재 방지입니다. 계획적으로 배치한 거죠. 계획적. 네. 무작위가 아니에요. 철 생산 단지였습니다. 슬래그 양 추정. 한 재련로당 약 5에 1공톤. 15개 총 7호에 150톤. 엄청난 양이네요. 네. 그리고 이건 일부만 남은 겁니다. 실제로는 훨씬 많았을 거예요. 3일 동안 쉬지 않고 측정했습니다. 봉황동, 대성동, 구산동, 세 지역, 모든 재련로 터, 노트가 가득 찼어요. 가야철 생산 구조 분석, 재련로 밀집도 세계 최고 수준, 표준화 크기, 구조, 배치 모두, 분업 광산재련 가공 유통, 규모 연간 500에 800톤 합리적 추정, 동시대 중동과 비교, 히타이트 200에 300톤, 아시리아 300에 400톤, 가야 500에 800톤, 가야가 최대, 성경 구절과 대조, 이사야 412, 동방이 강한 자, 칼과 활, 가야, 동방 페르시아 넘어, 철 무기 대량 생산, 예레미야 1512, 북방이 강한 철, 가야, 한반도 남부, 고품질 철, 일치율 85.7%, 펜을 멈췄습니다. 85.7%, 우연치곤 높아. 이건, 김철수에게 물었습니다. 김 교수님, 가야는 언제부터 철을 생산했나요? 기원전 1세기부터입니다. 기원전 1세기? 네. 늦어도 그때는 시작했어요. 성경시대와? 일부 겹칩니다. 구약 후기와 동시대죠.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시대도 맞아. 규모도 맞아. 위치도. 동방.
설마. 다음 날.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신라 철기 전시실. 들어갔습니다. 경주는 신라의 수도였습니다. 가야와 경쟁 관계였죠. 김철수가 설명했습니다. 전시대, 철 무기들, 검, 창, 도끼. 신라도 철을 생산했나요? 네. 하지만 초기에는 가야에서 수입했어요. 수입. 네. 가야 철이 워낙 유명했거든요. 설명판. 삼국시대 철 교역. 지도. 화살표들. 가야에서 신라로. 가야에서 백제로. 가야에서 웨일볼로. 가야가 공급원이었네요. 네. 한반도 철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음 전시실. 삼한시대. 기원전 1세기서기 3세기. 철 덩어리들. 이게 뭡니까? 철정입니다. 화폐처럼 쓰인 철 덩어리예요. 화폐. 네. 중국 역사서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삼한은 철이 나서 한, 예, 왜가 모두 와서 사간다고요. 중국 기록에? 네. 삼국지 이서 동의전입니다. 철정. 막대 모양. 길이 10cm. 무게 50g. 표준화됐어요. 모두 같은 크기네요. 네. 화폐니까요. 규격화가 필수였죠. 이건 경제 시스템이잖아. 철 기반 경제. 부여 국립박물관. 백제, 유물. 철 농기구. 쟁기, 낫, 호미. 수십 개. 백제는 농기구도 철로 만들었네요. 네. 가야에서 수입한 철로요. 모두 가야산. 대부분입니다. 백제도 후기에는 자체 생산했지만 초기엔 가야 의존도가 높았어요. 가야가 얼마나 컸던 거죠? 한반도 철의 80% 이상을 생산했을 겁니다. 80%. 숨이 막혔습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고대 한반도 전시실. 종합자료. 삼한가야 신라백제 철 생산 비교. 그래프. 기원전 1세기서기 6세기. 가야가 압도적. 가야철 생산 특징. 1점 대량 생산 연간 500에 800톤. 2점 표준화 무기, 도구, 화폐 모두. 3점 광역 유통 한반도 전역, 일본, 중국. 4점 분업 체계 광산재련 가공 유통. 5점 경제 기반 철 화폐 권력.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문명이야. 국가 차원의 철 산업. 히타이트와 같은 수준. 아니, 어쩌면 더 체계적. 김철수에게 물었습니다. 김 교수님, 왜 가야는 역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나요? 기록이 적어서입니다. 왜요? 가야는 통일 국가가 아니었어요. 여러 소국 연합이었죠. 그래서 자체 역사서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되는군요. 네. 하지만 고고학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철이 증명하고 있네요. 가야의 위대함을. 전혀. 호텔. 노트를 펼쳤습니다.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가야철 문명 vs 성경 철의 민족. 구조적 일치점. 1점 광산재련 유통 분업 체계. 성경, 그들은 철을 다루는 민족 산업적 의미. 가야 광산에서 유통까지 완전한 시스템. 2점 무기뿐 아니라 농기구까지. 성경 그 땅의 돌은 철이며 일상적 사용. 가야 무기, 갑옷, 농기구, 화폐 모두 철. 3점 철 기반 외교 교역. 성경 동방의 강한 자, 왕들을 다스리게의 영향력. 가야철 수출로 한반도 일본 중국 영향력. 일치율 92.3%. 펜을 멈췄습니다. 92.3%.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높아. 성경을 꺼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이사야 41장.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켰느냐. 그를 만나는 민족마다 그에게 넘기시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시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켰느냐. 가야? 그를 만나는 민족마다 신라, 백제, 외, 중국 모두 가야 철을 사러 왔어.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철로 영향력을 그의 칼에 티끌 같게 표준화된 철 무기 대량 생산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수백 개의 화살촉 모두 맞아. 예레미야 15장 12절. 누가 능히 쇠곧 북방의 쇠와 노슬 꺾으리요. 북방이 쇠, 강한 철. 가야철은 고품질이었어. 중국도 인정했어. 에스겔 27장 12절. 타르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내 장사꾼이 되었으며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철을 가지고 교역. 가야도 그랬어. 철이 화폐였어. 철로
철로 장사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성경이 말한 철의 민족. 실제로 존재했어. 가야였어. 한반도에. 하지만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성경이 가야를 알았을까? 거리도 멀고 교류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 확실하지 않아. 더 확인해야 해. 구조만으론 부족해. 직접적 연결고리가 필요해. 일주일 후 서울대학교 고대사 연구소 자료실 들어갔습니다. 교수님, 여기 중국 고대 문헌들입니다. 김철수가 책들을 펼쳤습니다. 삼국지 이서 동의전. 한문, 번역본도 함께 읽기 시작했어요. 한한에는 철이 난다. 한한, 예회, 외의가 모두 와서 사간다. 여러 시장의 매매에는 철을 사용하니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다. 철을 돈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경제의 중심. 계속 읽었습니다. 변한가연 철이 나는데 한, 예, 외가 모두 와서 가져간다. 물건을 살 때 모두 철로 한다.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다. 변한, 가야를 말하는 거야. 철이 나서 모두 와서 가져간다. 다른 문헌. 후한서 동열전. 펼쳤습니다. 변진가연 철이 나고 한, 예, 외가 모두 와서 이를 취한다. 모든 매매의 철을 사용하니 중국에서 전체엔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똑같은 기록. 여러 문헌에 철의 땅, 교역의 중심. 김철수가 다른 책을 꺼냈습니다. 일본 서기, 신라와 가에서 철을 구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일본도? 네, 특히 가야 철이 최고로 쳐졌어요. 읽었습니다. 백제와 가야로부터 철을 받았다. 가야의 철은 단단하고 날카로웠다. 외의 모든 무기는 가야 철로 만들어졌다. 외까지 모두 가야 철을. 성경을 꺼냈습니다. 노트 옆에 놓았어요.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vis 중국 문헌. 이사야 412. 그를 만나는 민족마다 그에게 넘기시며. 삼국지 한, 예, 외가 모두 와서 사간다. 똑같아. 여러 민족이 와서 철을 가져간다. 이사야 412.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시되. 후한서 모든 매매의 철을 사용하니 철로 경제를 지배. 왕들을 다스리는 것과 같아. 예레미야 1512. 북방의 쇠. 삼국지 변하는 철이 나는데. 특정 지역의 철. 유명한 철. 손이 떨렸습니다. 성경과 중국 문헌이 같은 걸 말하고 있어. 가야를 김철수에게 물었습니다. 김 교수님, 혹시 가야 철이 중동까지 갔을 가능성은 없나요? 직접 교역은 어려웠을 겁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요. 하지만 간접적으로는요. 김철수가 생각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서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실크로드요? 네. 기원전 1세기부터 동서교역로가 있었어요. 중국을 거쳐 페르시아, 중동까지. 가야철도 그 루트를 탔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야철은 중국까지 수출됐으니까요. 거기서 더 서쪽으로 갈 수도 있었죠.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럼 가야철이 중동까지 소문이라도 전해질 수 있었겠네요. 다른 자료. 고대 동서 교역 루트. 지도. 실크로드. 중국에서 페르시아. 페르시아에서 중동. 철도 교역 품목이었나요? 네. 특히 고품질 철은 비싸게 팔렸어요. 가야철은 고품질이었죠.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가야철의 확산 경로 추정. 1점 가야 신라. 백제. 왜 직접 교역. 2점 가야 중국 직접 교역. 기록 있음. 3점 중국 페르시아 실크로드. 4점 페르시아 중동 실크로드. 가능성 가야 철의 명성이 중동까지 전달. 성경 저자가 소문을 들었을 수도. 동방의 철 민족으로 기록. 확률 60에 70%. 펜을 멈췄습니다. 가능해. 충분히 가능해. 소문만으로도 성경에 기록될 수 있어.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읽었어요. 이사야 41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4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켰느냐. 그를 만나는 민족마다 그에게 넘기시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시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되 그의 발이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가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켰느냐. 가야. 그를 만나는 민족마다 그에게 넘기시며 한, 예, 외, 중국. 모두 가야에 왔어.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시되 철로 경제 지배, 영향력,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표준화된 철 무기, 대량 생산,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수백 개의 화살촉, 압도적 무력, 그가 그들을 쫓아가되 철 수출, 광역 유통, 그의 발이 가보지 못한 길을 실크로드, 중동까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두 맞아. 한 문장 한 문장이 가야를 설명하고 있어. 이건 우연이 아니야. 다른 구절. 예레미야 6장. 2에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뛰노는 것 같은지라. 딸 시온이여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항오를 버리고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셨도다. 북방에서 오며 땅 끝에서 일어나나니. 가야, 한반도, 이스라엘에서 보면 북동쪽, 땅 끝,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철 무기, 대량 생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뛰노는 것 같은지라. 강력한 민족, 철의 힘. 계속 읽었습니다. 다니엘 2장,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으리라. 넷째 나라,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의 나라,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 철 무기의 우월성. 가야가 그랬어. 철로 한반도를 지배했어. 32년간 이 구절들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이해했어요. 성경이 말한 철의 민족, 비유가 아니었어. 실제 민족이었어. 가야였어. 한반도에 2개월 후 텔아비브 대학교 고대 금속학 세미나. 저는 특별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의 철 민족 재해석 가야 철기 문화와의 구조적 일치. 발표 전날 밤 연구실. 긴장됐습니다.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비웃음 받을까? 요나단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내일 준비되셨어요? 글쎄, 모르겠어. 왜요? 32년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거니까. 동방을 무시했던 걸 인정하는 거고. 하지만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만으론 부족해. 편견이 더 강하거든. 교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해야지. 다음 날, 세미나실. 교수 30명 참석. 모두 제 동료들. 32년 함께 연구한 사람들.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 심호흡. 샬롬, 여러분. 다비드 레비입니다. 오늘 고백하겠습니다. 술렁거림. 32년간 저는 틀렸습니다. 침묵. 성경의 철의 민족을 비유로만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민족이었습니다. 첫 슬라이드. 가야 제렐로 사진. 웅성거림. 이것은 한국 가야의 제렐로입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6세기까지 작동했죠.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한 동방의 철 민족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가야는 성경이 묘사한 모든 특징을 갖췄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구조적 일치일 광산재련 유통 분업 체계. 표. 성경. 그들은 철을 다루는 민족 전문성, 조직성. 가야 광산 지역 하만, 재련 지역 김해, 유통 거점 부산 분리. 히타이트 왕실 집중, 분업 없음. 가야가 더 체계적입니다. 박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교수들. 다음 슬라이드. 구조적 일치의 무기와 농기구, 모두 철 사용. 사진들. 가야 철 갑옷, 철 쟁기, 철낫. 성경 그 땅의 돌은 철이며 일상적 사용. 가야 무기뿐 아니라 농기구, 생활 도구까지 철. 히타이트 주로 무기, 농기구는 청동. 가야가 더 철 중심 문명입니다. 더 많은 박수. 다음 슬라이드. 구조적 일치 3철 기반 외교와 교역. 지도. 가야에서 사방으로 뻗은 화살표. 성경, 그를 만나는 민족마다 그에게 넘기시며 광역 영향력. 가야 신라. 백제. 왜. 중국까지 철 수출. 중국 문헌 한. 예. 왜가 모두 와서 사간다. 완벽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원로 교수들은 회의적이었어요. 레비 교수님. 한 원로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이건 억지 끼워 맞추기입니다. 가야와 성경은 지리적으로 너무 멉니다. 그래서 더 놀랍습니다.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성경 저자는 가야를 직접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소문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실크로드 지도. 기원전 1세기 실크로드가 열렸습니다. 가야철은 중국까지 수출됐고 중국에서 페르시아, 페르시아에서 중동까지 소문이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동방의 철 민족이라는 소문이요. 단순한 억측입니다.
영국 교수. 증거가 없잖습니까? 증거는 구조적 일치입니다.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비교표. 성경 리스 가야 1 히타이트. 분업체계 성경 5, 가야 5, 히타이트 X. 일상적 철 사용 성경 5, 가야 5, 히타이트. 광역교역 성경 5, 가야 5, 히타이트 X. 표준화 생산 성경 암시, 가야 5, 히타이트 X. 철화폐 성경 암시, 가야 5, 히타이트 X. 가야 일치율 95.2%, 히타이트 일치율 42.7%. 침묵. 95.2%가 우연일까요? 기립박수. 절반이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억측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조적 증거입니다. 측정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생산량 비교 그래프. 가야 연간 500에 800톤, 히타이트 200에 300톤, 아시리아 300에 400톤. 가야가 최대입니다. 성경이 말한 강한 철, 동방이 강한 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생산량으로 봐도 가야입니다.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질의응답. 한국어학 교수. 레비 교수님, 시대는 일치합니까? 대부분 일치합니다. 가야 철기 문화 기원전 1세기서기 6세기, 구약 후기 기원전 6에 2세기, 일부 겹칩니다. 그리고 성경 완성은 기원전 2세기경입니다. 가야 철기 문화 초기와 동시대죠. 충분히 소문이 전달될 수 있었겠네요. 네, 실크로드를 통해서라면요. 한 신학 교수. 성경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 41장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켰느냐? 그를 만나는 민족마다 그에게 넘기시며, 동방 이스라엘 기준 동쪽 페르시아 넘어 사람을 일으켰다. 강력한 세력이 등장했다. 민족마다 그에게 넘기시며 여러 민족이 찾아온다. 이것이 가야입니다. 한, 예, 외가 모두 가야의 철을 사러 왔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2절. 누가 능히 쇠곧 북방의 쇠와 노을 꺾으리요. 북방의 쇠 특정 지역의 강한 철. 가야 철은 고품질로 유명했습니다. 중국 문헌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 같은 나라, 철로 강력해진 나라. 가야는 철로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습니다. 모두 일치합니다. 한 중국학 교수. 중국 문헌도 일치합니까? 완벽히 일치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성경 vs 중국 문헌 비교. 이사야 412. 그를 만나는 민족마다. 삼국지 한, 예, 외가 모두 와서 사간다. 동일한 상황 묘사. 예레미야 1512. 북방의 쇠. 삼국지 변환가야은 철이 난다. 동일한 지역 특산물. 에스겔 2712. 철을 가지고 교역. 후한서 모든 매매의 철을 사용. 동일한 경제 시스템. 성경과 중국 문헌이 같은 민족을 기록했습니다. 한 이스라엘 교수. 60대. 제 스승이었습니다. 다비드. 네, 교수님. 자네는 중동을 배신하는가? 침묵. 눈물이 났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저는 중동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동방을 무시했습니다. 변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가야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위대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동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존중하는 겁니다. 스승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전체가 따라 일어섰습니다. 발표 후. 복도. 학생들이 몰렸습니다. 교수님, 정말 가야가 성경의 철 민족입니까? 구조적으로 95.2% 일치합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나요? 가야에서요? 네.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위대한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요. 요나단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대성공이었어요. 고마워. 요나단. 계속 연구하실 거예요? 물론이지. 가야는 시작일 뿐이야. 사만 전체, 고구려, 백제까지 연구해야 해. 한반도 전체가 철의 땅이었을 수도 있어. 그날 밤. 집. 아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발표 어땠어? 성공적이었어. 기립박수 받았어. 당신 확신해? 응. 가야는 성경의 철 민족이야. 구조가 증명해. 32년 연구를 뒤집는 건데. 진실을 찾았으니까. 그게 중요해. 6개월 후. 예루살렘. 국제 성서학 대회. 세계 최대 규모. 82개국 1600명 참석.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동방의 대장장이 민족 성경과 가야의 만남. 발표 전날. 예루살렘 구시가. 성전터. 혼자 갔습니다. 통곡의 벽. 돌들. 오래된 돌.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주님, 기도했습니다. 제가 맞습니까? 가해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민족입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내일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다음 날, 국제 컨벤션 센터, 대형 홀, 1600석 가득, 무대에 올랐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샬롬, 다비드 레비입니다. 32년간 성경 속 금속을 연구했습니다. 오늘 증언하겠습니다. 술렁거림. 우리는 동방을 무시했습니다. 침묵. 변두리라고 기술 수용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첫 슬라이드. 가야철 갑옷 사진. 웅성거림. 이것은 가야의 철 갑옷입니다. 이 애, 3세기 것이죠. 동시대 로마 갑옷보다 정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련로 분포도. 가야는 300개 이상의 제련로를 운영했습니다. 히타이트 제국 전체보다 많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생산량 그래프. 연간 500에 800톤. 동시대 중동 전체와 맞먹습니다. 박수.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한 철의 민족을 히타이트나 아시리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비교표. 히타이트, 일스가야. 생산량 히타이트 200에 300톤, 가야 500에 800톤. 제련로 히타이트 50개 이하, 가야 300개 이상. 분업체계 히타이트 없음, 가야 완비. 광역교역 히타이트 제한적, 가야 광범위. 철화폐 히타이트 없음, 가야 있음. 어느 쪽이 철의 민족에 가깝습니까? 기립박수. 절반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과거 제 발언을 떠올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상이 나왔습니다. 6개월 전 아테네 학회. 제 모습. 한반도는 중국 기술의 변두리였을 뿐입니다. 독자적 발전은 없었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침묵. 저는 틀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가야는 변두리가 아니었습니다. 독자 기술을 개발했고 중동을 능가하는 생산 체계를 갖췄습니다. 저는 편견에 갇혀 있었습니다. 동방은 기술의 수용자일 뿐이라는 편견에. 다음 슬라이드. 가야 제련 기술. 가야는 중국과 다른 방식으로 철을 만들었습니다. 낮은 온도, 긴 시간. 하지만 더 순수한 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독자 기술입니다. 수용이 아니라 창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철정 사진. 표준화된 철 덩어리. 가야는 철을 화폐로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히타이트도 아시리아도 하지 못한 일을 가야가 했습니다.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사야 41장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켰느냐. 동방. 우리는 이것을 페르시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너머가 있었습니다. 가야가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는 민족마다 그에게 넘기시며 중국 문헌은 기록합니다. 한, 예, 외가 모두 와서 사간다. 똑같습니다.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시되 가야는 철로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습니다. 철 없이는 무기를 만들 수 없었고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가야의 철검은 표준화됐습니다. 대량 생산됐습니다. 압도적 무력이었습니다. 모두 일치합니다. 더 많은 박수. 하지만 반대도 있었어요. 레비 교수님, 독일 신학자. 이건 과대 해석입니다. 단순한 우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일치 항목. 1점 동방 위치 일치. 2점 철 대량 생산 일치. 3점 여러 민족 교역 일치. 4점 왕들 다스린 경제 지배 일치. 5점 강한 무기 일치. 6점 광역 영향력 일치. 7점 철 기반 경제 일치. 8점 표준화 생산 일치. 9점 분업 체계 일치. 10점 중국 문헌 기록 일치. 10개 항목 모두 일치합니다. 95.2%입니다. 이것이 우연일 확률은 0.001% 미만입니다. 침묵. 질의응답. 한 한국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레비 교수님, 한국인으로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알아봐 주셔서. 감사는 제가 해야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야가 성경을 증명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위대한 문명을 보존해줘서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32년간 저는 동방을 무시했습니다. 중동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방에도 위대한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철로 생존하고 철로 영향력을 확장한 민족을요. 가야입니다. 한 고고학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계는 넓고 위대한 문명은 많았습니다. 가야는 기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역사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철이 증언합니다. 우리는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름 없는 민족의 목소리를요. 한 미국 목사. 이것이 신앙에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동 중심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방에도 역사하셨습니다. 가야를 세우셨습니다. 철의 민족으로.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발표 후 기자회견. 언론이 몰렸습니다. 레비 교수님, 정말 가야가 성경의 철 민족입니까? 네. 구조적으로 95.2% 일치합니다.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가 뒷받침합니다. 서구학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처음엔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를 보면 인정할 겁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앞으로 계획은요? 책을 쓸 겁니다. 동방의 대장장이 가야에서 발견한 성경의 철 민족. 그리고 사만, 고구려, 백제까지 연구를 확장하겠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철의 땅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 김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발표 어떠셨어요? 대성공이었어요. 기립박수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 교수님 덕분이에요. 가야를 보여줘서. 아니에요. 교수님이 발견하셨죠. 우리 함께 발견했어요. 성경의 철 민족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32년 편견에 갇혀 있었는데 가야가 제 눈을 열어줬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예루살렘 야경. 성벽. 돔. 주님.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방을 보게 하셨으니, 가야를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무시했던 민족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1년 후. 봄. 다시 한국. 김해. 저는 혼자 왔습니다. 이번엔 학회도, 연구도 아니었어요. 감사를 전하러, 그리고 마지막 확인을 하러. 새벽 4시. 일어났습니다. 대성동 고분군. 혼자 올라갔습니다. 어두웠어요. 조용했습니다. 무덤들. 수십 개. 철의 왕들이 잠든 곳. 한 무덤 앞. 섰습니다.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햇빛이 무덤을 비췄습니다. 돌들이 보였어요. 당신들은 누구였나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철로 이 땅을 다스린, 이름도 남기지 못한,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손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을 지켜주셔서, 기술을 보존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일어섰습니다. 고분군을 따라 걸었습니다. 천천히. 무덤마다. 멈췄습니다. 당신은 대장장이었나요? 당신은 왕이었나요? 당신은 전사였나요? 모두 철과 함께 살았네요. 철과 함께 묻혔네요. 봉황동 제철 유적지. 걸어갔습니다. 제렬로 터들.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한 제렬로.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졌습니다. 여기서 철이 만들어졌네요. 2000년 전. 수백 톤의 철이 이 작은 구덩이에서. 검은 슬래그. 주었습니다. 손에 쥐었어요. 철의 흔적. 땀의 흔적. 문명의 흔적.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져가도 될까요? 기억하기 위해. 오전. 김해 박물관. 다시 갔습니다. 철 갑옷 앞. 섰습니다. 1년 전에도 봤던.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당신을 입었던 사람. 누구였나요? 어떤 전쟁을 치렀나요? 어떤 꿈을 꿨나요? 철로 무엇을 지키려 했나요? 철 화살촉들. 수백 개. 당신들은 날아갔나요? 어디로? 누구를 향해? 그리고 돌아왔나요? 이곳으로. 철정. 화폐로 쓰인 철. 당신으로 무엇을 샀나요? 곡식. 소금. 천. 당신이 경제였네요. 당신이 권력이었네요. 점심. 김철수와 만났습니다. 교수님, 1년 만이시네요. 네. 마지막 인사하러 왔어요. 마지막이요? 연구는 계속하겠지만 이렇게 오는 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왜요? 이제 충분히 봤으니까요. 이제 세상에 알려야죠. 함께 식사했습니다. 김 교수님. 네. 가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특별하다는 걸 알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자부심은 있었을 겁니다. 철을 다루는 자부심. 세계 최고의 철을 만든다는 자부심. 그 자부심이 성경에 기록됐네요. 네. 그들은 몰랐겠지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록하셨죠. 동방의 강한 자라고.
오후. 마지막 방문. 구산동 제철 유적. 최대 규모. 100개 이상 재련로.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유적지 전체가 보였어요. 넓었습니다. 축구장 10개의 크기. 여기가 중심이었구나. 가야 철회. 세계 철회. 성경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었어요. 이사야 41장. 4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켰느냐. 그를 만나는 민족마다 그에게 넘기시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시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되 그의 발이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가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읽었습니다. 천천히.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켰느냐. 눈앞에 펼쳐진 유적지를 봤습니다. 여기였어. 가야였어. 그를 만나는 민족마다 그에게 넘기시며 한, 예, 외, 중국 모두 여기 왔어. 철을 사러.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시되 철로 다스렸어. 경제를, 권력을.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이 땅에서 만든 검, 표준화된, 대량 생산된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이 땅에서 만든 화살촉, 수백 개, 수천 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게 하셨으니 32년 놓쳤던 것을, 편견에 가려졌던 것을, 동방을, 가야를, 성경을 덮었습니다. 조용히 유적지를 향해 놓았습니다. 성경이 말한 철의 민족은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여기 한반도에 가야라는 이름으로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기록. 가야 최종 결론. 32년 연구 끝에 확인함. 성경의 동방의 철 민족 가야. 증거. 1점 지리적 일치 동방. 2점 시대적 일치 기원전 1세기서기 6세기. 3점 생산량 일치 세계 최대 수준. 4점 구도적 일치 분업. 교역 표준화. 5점 문헌적 일치 중국 기록. 6점 기능적 일치 무기. 농기구. 화폐. 종합 일치율 95.2%. 결론. 가야는 성경이 기록한 철의 민족이었다. 그들은 이름을 남기지 못했다. 역사서를 쓰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셨다. 동방의 강한 자로, 철을 다루는 민족으로. 한국인은 동방의 대장장이 민족이었다. 펜을 멈췄습니다. 한국인은 동방의 대장장이 민족이었다. 주머니에서 슬래그를 꺼냈습니다. 검은 철 찌꺼기. 손에 쥐었어요. 당신이 증거입니다. 가야가 존재했다는, 철의 민족이었다는, 성경이 진실이라는. 저녁, 공항으로 가는 차. 창밖을 봤습니다. 김해가 멀어졌어요. 산들, 공장들, 도시. 여기 2000년 전 세계 최대 철 생산지였어. 이름 없이, 기록 없이.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어. 비행기 안. 창밖을 봤습니다. 한반도가 멀어졌어요. 산들, 강들, 땅. 안녕.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의 땅, 대장장이의 땅, 성경이 기억하는 땅.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책 원고. 동방의 대장장이 가야에서 발견한 성경의 철 민족.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에필로그. 32년간 나는 성경 속 철을 연구했다. 히타이트, 아시리아, 바빌론, 중동의 위대한 철 문명들. 하지만 놓쳤다. 동방을, 가야를. 그들은 이름을 남기지 못했다. 통일 국가가 아니었기에, 역사서를 쓰지 못했기에, 세계는 그들을 잊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성경에 기록하셨다.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켰다고. 그를 만나는 민족마다 그에게 넘겼다고. 그의 칼에 티끌 같게 했다고. 이것이 가야였다. 철로 생존한 민족. 철로 영향력을 확장한 민족. 철로 역사를 만든 민족. 고고하게 증명했다. 300개 이상의 재련로. 연간 500에 800톤의 철 생산. 한반도, 일본, 중국까지의 교역망. 표준화된 무기, 도구, 화폐. 모두 성경과 일치했다. 95.2%.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가야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누구를 무시하고 있는가? 이름 없는 자들을, 기록 없는 자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신다. 나는 이제 안다. 한국인은 동방의 대장장이 민족이었다. 저장. 슬래그를 꺼냈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에 쥐었어요. 감사합니다. 가야. 성경을 증명해줘서. 하나님의 기억을 보여줘서. 이제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누구였는지, 철의 민족이었다는 것을, 동방의 대장장이었다는 것을.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이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철의 민족이 가해였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2000년 전 성경의 기록이 한반도 고대 철기 문화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한 가야, 역사서도 쓰지 못한 가야였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응원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